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11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무난합니다. 지금 뭐 시장이 아무래도 CPI 발표, 뭐 이게 지금 뭐 시황을 전체적으로 좀 뒤집고 그럴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CPI가 뭐 이상하게 너무 과하게 좀 안 좋게 나온다, 시장 예측치보다, 예상치보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그래도 9월달 금리 인하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파월 금리 인하 깜빡이 켠 파월 정책 완화가 늦어지면은 경제나 고용, 노동 쪽 약화될 수 있다. 높은 물가만이 위험은 아니다. 그래서 9월에는 좀 금리 인하 될 것 같은데, 경제 위축 우려한 파월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커져. 결국 연준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그거죠.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서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이 경제가 언제, 이쯤이면 이제 조금 위태위태하다,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해야겠구나, 그 상황을 계속 좀 재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이제 발언한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지 않나. 거기다 이제 CPI만 적정선 이거 받쳐주면은 9월은 금리 인하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그 앞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바이든이 뭐 공식적으로 왔다 연준에 대해서 뭐 압박을 하고, 뭐 항상 이제 개별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게 은연중에 뒤에서, 뭐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오고 가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미대군 무시했다가 후폭풍이 장난 아니다, 신중해진 야당, 금투세 유예 가능성. 금투세, 솔직하게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폐지를 원하기는 해요. 저도 금투세는 좀 빨리 폐지 나왔으면 하는데, 일단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었죠. 당대표 출마식 그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 금투세 시기 조절론, 그래가지고 금투세 도입 시기 좀 고민해야 된다. 종부세도 뭐 근본적 검토. 그래서 여지는 좀 남겨주는 뉘앙스로 왔다가 액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폐지를 원하고, 근데 사실상 폐지가 저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폐지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나오면은 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투세는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야당 대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분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건, 그래도 연말쯤에는 좀 합의 뭐 나오긴 하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뭐 당장 다음 주에라도 금투세 유예, 뭐 폐지는 당연히 바라지만, 그건 이제 또 야당의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무기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폐지가 나올까요? 저는 그냥 유예를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결국 정치는 표심을 위해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결국 다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나라도 표심에 대해서, 그래서 연말 안팎으로 좀 해소가 또 빨리 되는지, 아직 이게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고민해야 시기 조절론이에요.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식의 언급이 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유예라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좀 폐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이게 빨리 확정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불확실성 가지고서 연말까지 질질질 끌고 가면은 결국 연말에 뭐 이제 대주주 매도세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겹겹해서 다 안 좋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이제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뭐 지수를 또 박살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조금 연말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갤럭시 언팩, 갤럭시 링, 뭐 AI 폴드 플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옵션 만기일,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한국은행 금리 결정. 네, 이제 이번에는 뭐 아마 동결이겠죠. 그 다음에 시프트업이 좀 신규 상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이렇게 해서 CPI가 이제 시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늘 분위기는 좀 제 눈에는 주도주, 좀 뚜렷한 주도주는 오늘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프트업이 좀 신규 상장하면은 내가 좀 관심을 끌어갈까 싶기는 한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서 7월 달로 이제 중순 넘어가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23일 실적 발표, 8월 1일 이렇게 해서 관세 부과,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8월 15일 엔비디아 등등이 있고, 원전은 일단 이게 좀 체코 공식적인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7월 17일 그 무선 협상자 이렇게 해서 좀 발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원전주들을 계속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모인 나토 국가들, 트럼프의 줄대기 바쁘다, 이런 내용은 그냥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볼 뉴스는 아니고, 이런 게 왜 좀 움직일까, 뭐 사실상 당연히 이제 바이든한테도 줄 대고 뭐 가운데서 이제 좀 재겠죠. 재긴 할 텐데, 지금 바이든 사퇴 이야기가 워낙 많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좀 힘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해외 언론사들, 그쪽도 뭐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죠. 그 언론사 별로 어디 좀 정치 쪽이랑 이제 엮이면서 발표 나오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하고 이런 게 있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뭐 지인들이 뭐 미국에 있다거나 현지에 있거나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한 번씩 가끔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야, 지금 거기 현지 분위기 좀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데 저도 미국 지인 한 명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가 싶기도 한데, 지역별로 그냥 분위기 색깔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좀 뚜렷하진 않은데, 언론사 이런 것들 또 뒤에 나오겠죠. 대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가 당선이 되면은 이게 정책이 이쪽에 좀 관련주들이 좀 힘을 쓸 수 있겠구나, 미리 뭐 좀 조사해 둔 것도 있고 해서 관련주들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결국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책 바뀌는 그런 곳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당선되는 인물에 따라서. 자, 그리고 뭐 반도체는 좀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그래도 하반기에 뭐 CXL 키워드 계속 존재를 하고, 3전 퀄테스트 통과 이런 게 좀 언젠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D램 낸드값 인상 이런 것들이랑 지금 코닝이 뭐 크진 않은데 1% 조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리기판 움직임, 그래서 오늘 HB 테크놀로지 요거 이거 처음 봐요. 뭐더라?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 수치 차이 과다로 갔다가 좀 미는 건 처음 보는데, 이게 아마 지금 공포감이 좀 심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부가 벌점을 포함해서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데, 일단은 한번 좀 내일 개파락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신선하네요.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시간에 뭐 잔량은 한 200만 주쯤 있고, 이제 시간에는 하가 왔는데, 내용을 좀 봤을 때 이미 나와 있던 걸 이제 좀 재부각시킨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뭐 또 내일 낙주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요 멘트를 좀 공포감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거를 이제 좀 공포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유리기판 나머지 종목들, 필옵틱스, 뭐 SKC, YC캠, JNTC, 얘네들은 좀 저점에서 슬쩍슬쩍 좀 돌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부터 해서 3전 하이닉스 무난해요. 3전은 외국인 이탈도 없고 계속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의미 있던 자리를 좀 돌파하고 최근에 치고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도지 이렇게 하면서 좀 양봉으로 살짝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기간 매도보다는 외국인 매수가 많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건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리고서 온디바이스로 보면은 뭐 램테크 이런 거는 이제 또 신규 시설 투자 이걸로 갖다, 얘는 근데 저는 램테크는 좀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 얘가 언제쯤이었죠? 이때인 것 같은데 21년 요때 진짜 그냥 막 대놓고 해먹는 종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거를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느낌이 있었던, 이때 뭐 뉴스랑 뭐 이벤트 막 좀 계속 있었어요. 막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막 하한가 막 이렇게 쫙 고점 대비해서 밀어버리고 다시 보내고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 좀 이상하게 손이 안 가네요.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일단은 CXL 키워드 네오셈, 이 종목은 이런 자리는 좀 잘 버텨주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엑시콘도 다시 좀 올라타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CXL 관련 주들, 그리고서 HBM 이런 키워드는 그냥 연말까지는 계속 관련 주들, 특히 CXL 쪽은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바이오도 오늘 뭐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계속 금리나 그리고 첨생법 뭐 한 3분기 가을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대선 이전 해가지고, 일단은 대선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책 측면에서 뭐 그쪽도
이제 지지율을 위해서, 표심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계속 중국에 대해서 막 규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쯤에 첨생법 법안 뭐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첨생법, 그 다음에 각종 나올 재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약 팔아서 뭐 이런 비만 치료제 키워드, 비만 치료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뉴스만 보면은 뭐 심혈관부터 해가지고 다 좋아요. 뭐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될 정도로 다 좋아. 근데 일단은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 뉴스도 계속 있고, HLB는 재심사 언제 하나?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버티긴 버팁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대금 줄어드는데 뭐 갑자기 또 신청 그런 이슈 뉴스 붙이면서 뭐 순간적으로 좀 슈팅 주고서 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당일 수급 들어오나 바이오 분위기랑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오늘 이제 갭 뜨고 조금 가라앉았죠. 갭이 일단 오늘 좀 많이 뜨기는 했는데 거의 좀 반납은 했지만 얘는 움직임 자체가 좀 계속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좀 밀리는 것만 조금 대응으로 갔다가 할 수 있으면은 종목은 일단은 좀 한동안은 눈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바이오 주들, 뭐 알테오제는 일단은 요거 좀 안 깨는지 수급이랑 같이 엮이나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넥스는 그냥 무난합니다. 최근에 계속 첨생법 이슈도 있고 오늘도 살짝은 뭐 큰 슈팅은 아니지만 현재 얘네들은 일단 외국인 솔솔솔 조금씩 또 계속 매수하는지, 그리고 그 외 리가캠, ABL 이런 것들은 최소한 차트 관점을 좀 더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LB는 재심사 신청 기대감은 좀 있기는 한데 오늘은 뭐 글로벌 어제 시간의 이슈랑 같이 그냥 뭐 반짝하는 느낌이었고, 오늘은 바이오가 조금은 쉬는 느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팩트론 아침에 7만원 또 지지하고 다시 올라타면서 슈팅 한번 좀 만들고 했는데, 비만 치료제도 뭐 개별 뉴스들 그냥 계속 좀 붙으면서 뉴스 없이도 좀 움직이기는 해요, 여기가. 그래도 일단 바이오는 좀 크게 나누면은 첨생법,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일단 개별주, 요거는 하반기까지 금리나 키워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에 자율주행, 라이콤이 장 중에는 세진 않았어요. SOS랩이 오히려 오늘 좀 튀었고, 저는 상하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허용, 이게 이제 라이콤을 좀 좋게 봤었는데 오늘 라이콤은 별로 반응이 없었죠. 대신에 장중에는 SOS래, 얘가 이제 쪼쪼쪼쪼 밀려가지고, 공모가가 얼마였죠? 그래서 오늘 뭐 뉴스 붙이면서 좀 튀기는 했는데 공모가가 11,500원. 그 밑에까지 좀 내려와 있었네요. 해가지고 키워드 붙이니까 냈다, 한번 좀 슈팅을 만들어 줬는데, 일단은 또 시간에는 라이콤, 얘가 이제 또 신고가 또 다시 올라태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이 좀 많이 강해요. 아마 요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장중에 있긴 있었거든요. 중국 바이두 로보택시 인기에 택시기사들 뿔났다, 직업 빼앗아. 근데 이게 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로보택시가 인기가 많은 게 일단은 깔끔하다고 해요.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냄새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이제 중국 뭐 국가별로 그 도시별로 어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그 막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택시도 뭐 담배 냄새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데, 로보택시는 그런 게 없이 좀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가격도 싸고 뭐 이러저러, 가격 싸고서 깔끔하면은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택시 기사들 항의, 뭐 테슬라 어쩌나 이거 뉴스가 있던데, 테슬라 혹시나 시간에 뭐 반응하나 했더니 별로 반응은 없어요. 그냥 저 이슈 키워드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에 뭐 라이다 딱 엮여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자율주행이란 키워드 자체를 엮는 건데, 그 자율주행 키워드에서 대표격인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움직일 때 시세를 같이 주는, 이게 조금 더 크기는 하죠. 뭐 직접적으로 엮인 종목도 있기는 한데, 뭐 테슬라 뭐 라이다 공급 기대감 이런 것들. 그런데 일단은 결국 자율주행 애들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이콤,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 뉴스 때문인지 오늘 좀 반짝반짝 시간에 좀 움직이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시간에 또 이렇게 튀면은 매매하기가 조금은 좀 그런데, 일단은 신고가 또 돌파 나오는지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뒤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로보택시 8월 8일 출시 이런 것도 좀 계속 있기는 하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추 관련해서 오늘 제가 전저점을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요 구간에서 쪼쪼쪼쪼 하더니 뭐 이제 특별한 뉴스는 없다 보니까 살짝 좀 이탈을 해요. 그래서 자리들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추 관련해서는 뒤에 이런 위치 결정도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본 유치, 해외 기업 어디랑 좀 이제 끌어안혀가지고 메이저로 앉혀놓고 사업 진행하겠다 이런 거 발표 플러스 시추공 이제 뚫겠다 요런 좀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눌리면은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요 당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앞두고 제가 지지율 관련 뉴스를 붙이거나 하면은 좀 좋을 수 있지 않나 요게 좀 이제 됐죠 이 키워드가. 근데 오늘 한동훈 국힘 당대표 45%, 60% 이런 키워드 좀 지지율 1위 뉴스를 붙이면서 관련주들이 그냥 쑥 하고 좀 상승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또 뭐 매매하기에는 전당대회이다 보니까 이게 대선이면은 저는 일단은 뭐 내일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고 대금들이 좀 많이 터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뭐 생각이 좀 깊어야 되지 않을까. 정치라는 건 결국 정치 테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인 재료는 대선이에요. 지금은 일단 전당대회 그리고 지지율이 좀 중요한데 지지율이 좀 좋게 나와서 오늘 힘을 줬지만 저 지지율이 또 내일도 움직일지는 조금 내일까지 매매하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 차트 관점까지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재료 하나만으로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도 테마도 아니고 일단 그리고 원전은 뭐 17일까지 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얘는 좀 이 구간은 좀 잘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G2파워 오늘 G2파워가 좀 시간에 조금 셌었죠. 그래서 원전은 좀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은 일단 좀 눈이 갈 것 같아요. 얘네들은 오늘 좀 움직임 자체가 꽤나 묵직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내일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기술 한전산업 자, 그 외에 뭐 변압, 전선 여기는 또 무너지지 않는 현대일렉 신고가 그 다음에 LS 계열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또 시간에 재룡산업 오늘은 세명전기였죠.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또 재룡산업 얘가 또 이제 1,500원 이렇게 또 톡 하고 튀어났는데 뭐 별 뉴스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저는 좀 눌림 주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뭐 별거 없으면 돈 쓸릴 수 있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묶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면은 결국 새로운 좀 테마 여기다 뭐 오늘 ESS가 움직이긴 하는데 ESS가 오늘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한중 NCS부터 해가지고 삼성 SDI 저번 주 7월 4일쯤 3일 이때인가 해서 있던 뉴스 그 미국 1조 그 수주 기대감 그걸로 갖다 오늘 좀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ESS는 저는 조금 손은 안 갈 것 같은데 오늘 일단 한중 NCS, 뭐 아모그린텍, 유진테크놀로지, SK 이터닉스, 삼진 L&D, 서진시스템, YM텍 이런 애들이 이제 신성 ST까지 ESS로 좀 움직였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관심 종목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구리 같은 것들은 좀 원자재 가격이랑 좀 연동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상 원전 키워드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개별주, 테슬라 관련주들은 뭐 좀 시세 따라서 그 다음에 별거 없으면 이쪽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화장품, 식품, 뭐 조선 등등. 그래서 오늘 식품에서 사조대리인 얘가 조금 팍하고 좀 밀리기는 했어요. 대금 터진 거는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고점에서 바로 음봉 이 음봉으로 왔다 좀 길게 내려온 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테마는 좀 디테일하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보는 애들은 일단 얘네 그냥 우선순위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원전이랑 뭐 ESS, 그다음 뭐 자율주행 이런 거랑 반도체, 바이오 이거 먼저 못 박아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당일 뭐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좀 새로운 이슈는 없는데 오늘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좀 뚜렷하게 와 이거 좀 괜찮은 주도주 매매하기 좋다 이렇게 와닿는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자체가 아예 막 망가지고 매매할 종목이 아예 없다 매매할 테마도 없다 이러지는 않다 보니까 뭐가 됐든 움직일 때 그래도 같이 무리지어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없어도 또 내일 주도주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좀 하반기 금투세 좀 해소 빨리 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금투세 해소 빨리 되는 게 시장 자체에 조금 뭐 다른 호재도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 국가의 뭐 주가 상승, 호재 이런 거는 별로 안 받아들이고 악재는 막 배로 받아들이고 그런 국가인데 이런 좀 잠재적인 악재라도 좀 빨리빨리 하나씩 좀 쳐냈으면 좋지 않을까. 쳐내면은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